2000년대 중반 무렵 국내 오프라인 유통업은 미국 월마트 같은 쟁쟁한 글로벌 업체를 철수시킬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대형 유통업체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12년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각종 규제가 도입된 후부터입니다. 올해 나이 63살 최기순 씨. 이곳에서만 40년째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연이어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은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누워있으면 자라깨나 그냥 고민이 많아. 당시 개정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고 한 달에 2번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했는데요. 어려움을 좀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무 휴업일을 좀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후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시장 자체에서 정하게 하도록 하는 게 정부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 맡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물건이 더 나쁜 게 아닌데 갈 기회를 이제 좀 많이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마트 때문에. 그래서 마트가 좀 규제를 한다면 전통시장도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 어느새 12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조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일주일에 서너 번 온라인에서 장을 본다는 주부 연규화 씨. 이날도 필요한 물품 몇 가지를 주문했다는데요. 저희가 샐러드를 좀 많이 해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좀 시켰고요. 또 딸애가 또 떡볶이를 좋아해요. 네, 떡은 있는데 오뎅이 떨어져서 오뎅 시켰고요. 연규화 씨가 물건을 받은 건 이른 아침입니다. 주문한 지 얼마 안 돼 현관문 앞까지 배송이 된 건데요. 이거는 언제 배송하셨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요. 어제 저녁에? 네네. 그러면 어제 저녁에 배송하시고 도착은 언제 했어요? 저희가 아침에 신문 가지러 이제 바깥에 나가면 벌써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시에 딱 도착하는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7시 정도에 열으면 항상 도착돼 있더라고요. 이처럼 점포 없이 전자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이커머스라고 합니다. 제일 자주 시키시는 건 어떤 거세요? 유제품 이런 것도 많이 시키고요. 아, 우유. 네네. 치즈 이런 거. 이런 이커머스 업계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하게 성장 중입니다. 유통소비 행태가 기존의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급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보실 때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편리성이고요. 네. 가격도 네. 웬만한 거 더 싼 것도 많더라고요. 온라인 소비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휴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 같은 주변 상권을 찾는 대신 이커머스 같은 다른 쇼핑 채널을 이용하는 걸로 조사됩니다. 지금 집 근처 마트가 만약에 휴일인 경우에는 그럼 어디서 조금 구입을 하시나요? 그럴 때는 마켓이나 쿠팡 이용해서 배송받고 있어요. 혹시 집 근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안 가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이제 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차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을 끌고 가기에는 그 주차 공간이 워낙에 협소해서 그건 힘들더라고요. 전통시장으로의 구매 수요 이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으로 혜택을 본 건 시장 상인이 아닌 온라인 유통업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처럼 소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국내 유통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12년) 전 동반 성장을 목적으로 시작된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에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건 물론이고 유통산업 전반을 침체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요즘에는 대형마트 휴무일에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같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나서 이제 대형마트가 문을 닫고 나면 소상공인들한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제도가 설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니까 모두가 장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격주로 같이 문을 닫아요. 주변에 있는 인근 전통시장까지도 문을 닫아버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장을 어디서 보란 얘기야. 허탕을 치고 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2022년입니다.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유통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이 서로 신뢰의 기반을 쌓고 상호 협력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분위기가 달라진 건 올해 1월 열린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부터입니다. 국민들의 고충을 직접 들은 정부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달라지고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는 만큼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 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토론회 이후 정부의 규제 개선에 발맞춰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움직임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정상 영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8월 둘째 주 일요일이니까 원래대로라면 쉬는 날이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둘째, 넷째 주가 휴무일이기 때문에 원래 예정대로라면 사실 오늘 휴무를 해야지 맞죠. 이 마트는 올 초까지만 해도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엔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제 격주 주말 휴무 때 마트를 가려면 습관적으로 이제 달력을 열어서 체크를 해보는 편이었는데 혹시 사무총장님께서 예전에 그런 편이셨나요? 네. 2, 4주가 휴무다라고 마트에서 많이 문자를 줘서 인지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생활하다 보면 몇째 주 일요일인지 사실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 휴무제가 실시가 된 이후부터는 저는 주로 토요일에 장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요일에 어느 일요일에 쉬는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아예 일요일에는 쇼핑을 하는 걸 포기하는 거죠. 이번엔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또 다른 대형마트를 찾았습니다. 역시나 장을 보려는 사람들로 무척이나 붐볐습니다. 혹시 사무총장님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나요?
저는 영등포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지역은 평일 전환 지역은 아닌 건가요? 네, 저희는 2주, 4주 휴무를 실시하고 있고요. 오늘 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에 마음 편하게 장 보는 게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일인데 네, 저희는 아쉽죠. 현행법은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자체장이 이에 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좀 늦게 끝날 때가 있어서 평일에는 그랬는데 주말에는 이제 상관없이 와도 되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일요일 날 미니하는 게 좀 편하시죠? 네, 저는 완전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반포에 살거든요. 네. 근데 제일 가까운 데가 지금 사당의 남현저 거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찾아가려 했더니 거기가 일요일날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동대문이어서 찾아와가지고 지하철 타고 1시간 걸려서 왔어요. 아, 다른 구에서 일요일 날 문 연 데를 일부러 찾아오신 거구나. 예, 예. 아침에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처럼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작업이 추진 중입니다.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에 지자체들이 호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 22일 그 민생토론회 이후에 많은 지자체로부터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관련해서 문의를 받고 있는데 지자체들이 이전보다는 주말 영업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간 대구와 부산의 이 사례를 볼 때 광역 지자체장이 리더십을 가지고 기초 지자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거나 바꾸겠다고 밝힌 기초자치단체는 80여 곳. 대형마트가 출점한 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런 분위기 덕분인지 당초엔 한두 개 정도의 지자체만 평일 전환을 검토한 부산은 16개 군구 전체가 의무 휴업일 변경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산 강서구는 아예 마트 휴업일 지정을 철회합니다. 사실상 365일 영업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전체의 23.6%를 차지할 만큼 면적이 좀 강화를 하며 올 중대규모 전부 규모도 소규모이면서 흩어져 있어 타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뿐인 전통시장인 명지시장은 수산물 전문 시장으로 대형마트를 대신하기 좀 어렵고요. 한 달에 2번 대형마트가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서초구는 한 발 더 나아가 영업 제한 시간까지 풀었습니다. (7월 1일부터) 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의 0시부터 08시까지 제한했던 것을 02시에서 03시까지로 제한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이후에 한 2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마트나 유통 환경 쪽에서 이제 영업시간 변경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제도 변화를 지금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밖에 여수시와 대전시도 각각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행여나 골목상권 매출에 악영향이 있진 않을까 하는 상인들의 우려도 없진 않습니다. 동대문구청과 용두역 사이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역 역사 안에 마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이제 전통시장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관내 몇 개소가 있는 건가요? 그 양령시, 경동 양령시를 포함해가지고 약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할 당시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려는 꽤 컸다는데요. 매출 감소죠. 매출 감소가 있을까봐 상인들은 걱정했고, 아시다시피 저희 동대문구에는 청량리 경동시장이라는 아주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주류가 그 소매업도 하고 도매업도 하지만 매출 감소를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동대문구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그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업체 간의 경쟁으로 봤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마트도 타격을 입고 중소유통업체들도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이들을 상생시키고 경쟁을 합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역민들의 쇼핑 형태도 고려됐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이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자 지역 주민들이 원정 쇼핑을 떠났고 지역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돌아온 것. 개선에 나선 동대문구는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 중재하고 설득합니다. 그 해당 상인회 또는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면서 수십여 차례 회의를 했고 중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첫 회의부터 상생협력 협약을 맺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2023년 9월부터 저희가 설명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12월 말에 합의하게 된 과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온라인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면 상권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설득에 상인들이 공감한 겁니다. 유통업계 간 협력을 도모한 덕분인지 일단 대형마트 매출은 살아나는 추세입니다. 마트 인근 전통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큰 동대문구 경동시장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 규제가 없어진 뒤 시장 매출에 뚜렷한 악영향은 없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경동시장에서 10분 남짓 거리의 대형마트는 올해 2월부터 일요일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장님 가게는 어떻게 매출에 변동이 좀 있었나요? 없어요. 그대로예요. 아, 그대로시고? 예. 항시 바꿔요. 근데 기본 단골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택배도 많이 나가고 장사 잘 돼요. 이게. 토요일날 손님 더 많아요. 진짜요? 네. 일요일날 손님 저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손님이 너무 많아요. 뭐 그럼 마트 쉬는 날짜가 바뀐 거는 시장은 별? 하고는 상관없어요. 시장은. 마트 뭐 이런 데하고 여기 시장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손님들이 시장 오시는 분들은 시장 꼭 오시고. 이로 인해서 전통시장 등 골목 상권에 좀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전통시장 상인시장들 간담회를 해봤더니 그 간담회 결과 그들은 한 20%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난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마트 영업 재개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건 손님들이 마트와 시장에서 사는 물건이 달라서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거 사시려고 오신 거세요? 복숭아 과일. 이것도 심심하고 싸요. 상인들에 따르면 공산품을 살 때는 주로 마트를 이용하지만 과일이나 채소, 밑반찬 등을 살 때는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이는 마트와 전통시장이 경쟁 관계라기보단 보완제 성격이 짙다는 의미.
일부러라도 채소나 과일을 시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유, 그럼요. 많죠. 제가 40년 했는데 40년째 오시는 분도 있어요. 계속. 대형마트 방문객이 시장에 추가 유입되며 얻는 효과도 적지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제가 대구의 의무를 변경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 오히려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들은 일요일날 규제가 풀림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매출이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대규모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 보통 2~3%만 움직여도 매우 크다라는 분석을 하는데 20~30%만 분석이 돼서 왜 그랬을까라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전통시장을 가는 거죠. 근데 전통시장을 이용했던 고객 중에도 100명 중에 1명은 대형마트로 갑니다. 근데 모수 자체가 틀린 거예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몇만 명이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이용 고객 중에 1명이 빠져나가는 거와 대형마트에서 이용하는 고객 중에 1%가 이동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매출액이 증가하는 겁니다. 주말에 대형마트에 쇼핑을 나온 김에 근처 시장에 들러 먹거리나 볼거리를 즐기며 소비를 하고 있는 것. 저희 경동시장 내에서 볼 수 없었던 20대 친구들이 와가지고 줄 서고 있잖아요. 순대 지금 살려고 줄 서고 있는. 네네네. 이게 고무적이고 그쪽에 보시면 여기 순대나 이런 게 있는데 파리가 한 마디 없었습니다. 근데 저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마트 인근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인근 소상공인들에게 물었더니 80% 이상이 평일 전환 후에도 매출이 비슷하거나 늘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특히 서초구 K마트 인근의 경우 매출이 올랐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실제로 악영향이라든가 나쁜 영향이 현재 확인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유동 인구가 늘어서 마트 주변 상권의 전체 매출이 증가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카드 사용량이라든가 유동 인구의 그 구체적인 빅데이터가 조금 있으면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이처럼 휴일 영업을 재개한 지자체에선 유동 인구가 늘며 주변 상권의 매출도 증가하는 집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를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규제를 풀자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구 같은 경우에는 3개월과 6개월 분석을 했었는데요. 3개월 만에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처음에는 안 가던 패턴이 조금씩 바뀌다 6개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 일요일날 내가 장을 보러 가고 오프라인을 이용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온라인에서 구매하던 패턴들이 오프라인으로 전이되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요. 정부는 민생 토론회 이후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영업 규제 개선을 독려 중입니다. 대형마트 업무 휴업 평일 전환과 관련하여 규제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뿐 아니라 강력단체장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런 움직임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80여 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일 휴일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말 규제는 현행법으로도 풀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려면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한 뒤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의무 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서 지자체의 재량권, 결정 권한이 줄어든다면 지자체의 업무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걸로 판단됩니다. 온라인 시장이 점점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대형 마트에 대한 규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닐 겁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관련 산업의 정체와 소비자 불편만 키울 뿐입니다.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